손흥민은 메시와 맞붙은 경기 직후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최전방에서 쉼없이 발끝을 튕기며 공간을 훑고 한 번의 틈을 발견하면 곧장 슈팅 각을 재기 시작하자 관중석의 열기는 급격히 달아올랐죠. 하지만 경기 도중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손흥민에게 벌어지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도스산토스 감독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팀 전체의 큰 문제라며 이 상황을 만든 범인을 즉각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팬들의 궁금증을 더 키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더프볼이 그 전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AFC는 25일 정오 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CONCACAF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에서 레알 에스파냐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치른 온두라스 원정 1차전에서 LAFC는 시즌 첫 경기이자 까다로운 원정이라는 변수를 안고도 손흥민의 폭발적인 존재감을 앞세워 6일 대승을 거두며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북중미판 챔피언스리그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LAFC는 과거 2차례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이번에야말로 털어내겠다는 각오가 뚜렷합니다. 특히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의 월드클래스 손흥민을 품으며 전력을 극대화한 만큼 이번 시즌이야말로 정상이라는 기세가 남다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지난주 온두라스 원정 1차전에서 한 골 3도움을 기록했고 데니스 부안가도 해트트릭을 더하며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기세는 그대로 이어져 인터 마이애미와의 MLS 개막전에서도 손흥민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상대의 기선을 꺾는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메시가 이끄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3-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경기 시작 전에 이미 결말을 예고하는 한 줄의 예고편 같았죠. MLS를 지켜보던 미국 현지에서도 정말 저 선수가 지금 이 리그에 있다고? 라는 반응이 터져나올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 홈에서 치르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1라운드 2차전은 1차전에서 이미 큰 격차를 벌려 사실상 16강행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 도스산토스 감독은 방심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전 기자회견에서 레알 에스파냐와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작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확실한 마무리를 강조했죠. 다만 산토스 감독의 고민은 의지가 아니라 일정이었습니다. 12일 동안 4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행군 속에서 모든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해선 강행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체력 관리를 해줘야 한다. 개막전 이후 불과 3일 만에 2차전을 치르는 만큼 손흥민의 체력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기 1시간 전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서는 요리스가 결장했고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등장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부안가의 패스를 받아 곧바로 슈팅을 시도하며 서서히 엔진을 데우기 시작했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가 첫 발자국을 고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거 로테이션으로 꾸려진 라인업 속에서 호흡이 매끈하게 맞지 않았고 손흥민에게 들어가야 할 패스가 끊기거나 타이밍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필요한 순간에 폭발하기 위해 아껴야 할 에너지를 연결되지 않는 패스를 좇으며 허공에 흩뿌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은 오지 않는데 발은 계속 뛰어야 하는 공격수에게 가장 잔인한 흐름이었죠.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곧장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선수들이면 애초에 내보내질 말든가. 체력 관리해준다면서 정작 손흥민 체력만 갉아먹게 만드는 도스산토스 감독은 제정신이냐. 는 반응이 쏟아졌죠. 토트넘 보는 줄 알았다. 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손흥민이 공을 받지 못한 채 허탕만 치는 흐름이 팬들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장면은 전반 23분 바로 여기였습니다. 로드리고가 동료에게 패스를 받은 뒤 몸을 돌려 드리블로 중앙 공간을 파고들었고 그 순간 손흥민은 오른쪽에서 완벽한 노마크로 뒷공간을 찢으며 침투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로드리고가 손흥민 앞쪽으로 찔러주기만 하면 단번에 결정적인 기회가 열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로드리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에 손흥민이 아니라 왼쪽에서 달려 들어오던 보이드에게 패스를 내준 겁니다. 더 답답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는 이미 앞으로 튀어나와 슈팅각을 거의 다 지워놓은 상태였는데 보이드는 골키퍼를 속이는 동작도 없이 너무 정직하게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공은 골키퍼 쪽에서 굴절되며 천금 같은 찬스가 허무하게 증발했죠.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걸 왜 손흥민에게 안 주고 처음 보는 보이드한테 주냐. 그러니까 후보인 거다. 저 상황은 당연히 손흥민에게 줘야 한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을 저렇게 비워두고 패스 방향이 왜 저쪽이냐. 는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몇몇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드리고가 그 타이밍에 손흥민에게 내줬어야 했다. 고 짚으며 보이드를 선택한 건 명백한 판단 미스라는 평가였죠. 특히 보이드는 폼이 좋지 않아 LAFC에서도 출전 시간이 제한되는 후보 자원에 가깝다는 점이 이 선택을 더 납득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골은 감각이다. 결국 골을 넣어본 선수가 넣는다. 일부 해설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단순히 슈팅이 막혔다는 결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자체를 놓친 판단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지적한 보이드의 핵심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공을 받는 순간 상대 골키퍼가 이미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슈팅 직전에라도 골키퍼의 위치를 한번 찍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통째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치명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골키퍼가 저렇게까지 나왔다면 한 번의 터치로 골키퍼를 속이는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 순간 반대편에는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즉 보이드는 본인이 한번 꺾어만 주고 연결했으면 사실상 골문이 열리는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욕심을 부리며 정직한 슈팅으로 끝내버렸다는 해석이죠. 이 설명을 들은 팬들의 반응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골키퍼가 잘 나와서 못 넣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손흥민에게 패스 안 하고 욕심 부린 거라니 할 말이 없다. 는 반응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손흥민에게 패스 안 하고 욕심 부리던 선수들 중 감독에게 끝까지 선택받은 선수가 거의 없다. 는 말까지 나왔죠. 그 예외로 거론되는 이름이 케인인데 팬들은 케인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라멜라, 모우라, 브레넌 존슨 등 손흥민에게 연결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앞세웠던 유형의 선수들은 결국 후보로 밀리거나 팀을 떠났다는 서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보이드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흘러나온 겁니다. 손흥민의 반응은 과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보이드가 골키퍼를 제치고도 자신에게 연결하지 않고 무리한 슈팅으로 찬스를 날리자 손흥민은 완벽한 찬스에 있던 자신을 외면한 로드리고 앞장면에 패스 선택에게 핀잔을 주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말보다 날카로운 몸짓으로 지금 이 흐름이 답답하다 는 걸 묵시적으로 드러낸 셈이죠. 결국 도스 산토스 감독도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손흥민이 이런 조합 속에서 공을 받지 못한 채 불필요한 왕복으로 체력을 소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반이 끝나자마자 손흥민과 부안가를 교체해버립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쥐는 칼날을 잠시 칼집에 넣은 결정 승부보다 관리를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가 빠지자 팬들은 곧바로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LAFC는 누가 골을 넣나? 1차전에서 6-1로 크게 이겨둔 게 아니었다면 이날 같은 경기 흐름에서는 다음 라운드 진출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반응도 뒤따랐죠. 그만큼 결정력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텅 비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드를 향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뒤에도 로드리고가 다시 오른쪽을 뚫어내며 결정적인 컷백을 연결했는데 보이드는 골대 앞에서 그 공을 바깥으로 날려버리며 또 한 번 찬스를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문제는 미스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의 태도였습니다. 보이드는 오히려 화를 내는 제스처를 보였고 팬들은 동료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뭘 잘했다고 화를 내냐 라며 더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냉정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데 탐욕까지 있다. 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기회를 본인의 무리한 마무리로 날려버리는 건 팀의 헌신을 통째로 낭비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선수에게 기회를 계속 주면 안 된다. 방출까지 검토해야 한다. 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분위기는 후반에 결정적으로 기울었습니다. 센터백 티파리가 한 골을 넣어 1-0이 되는 순간 도스 산토스 감독은 곧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팀의 리듬을 흔들고 균형을 깨는 플레이를 반복하던 보이드를 후반 68분에 전격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체는 단순한 전술 변화라기보다 메시지가 담긴 움직임으로 읽혔습니다. 경기 막판의 페널티킥 장면은 이런 불안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을 남기고 PK를 내준다는 건 평온하던 밤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 자초한 위기입니다. 그 찰나 요리스 대신 골문을 지킨 하살이 등장해 이야기의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그의 선방은 단지 실점을 막은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심리적 붕괴를 막은 방파제였습니다. 만약 그 PK가 들어갔다면 로테이션의 적절성, 수비 집중력의 부재,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는 비판이 경기 종료와 동시에 폭발했을 겁니다. 하살은 그 모든 불씨를 장갑으로 눌러 꺼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승리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LAFC는 손흥민이 1차전에서 4골을 만들어내며 사실상 16강행의 다리를 놓아준 덕분에 여유있게 다음 라운드로 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흐트러진 결정들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료들의 수고로 만들어진 기회를 탐욕스러운 선택과 미숙한 판단으로 허공에 흩뿌리는 장면은 강팀이라면 사치로도 허락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기회를 골로 바꾸는 감각을 가진 선수이고 동시에 팀이 정상적인 축구를 하도록 기준을 끌어올리는 선수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수비 라인이 한 박자 물러서고 그가 침투하면 미드필드는 새로운 출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있는 팀은 공격의 방향이 하나 더 생기고 상대의 선택지는 하나 더 줄어듭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런 경기 내용을 남기면 다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날카롭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LAFC는 종료 2분을 남기고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며 팬들의 분노를 한꺼번에 끌어올렸죠. 다 잡은 경기를 스스로 흔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장면에서 요리스 대신 골문을 지킨 골키퍼 아살이 상대의 슈팅을 극적으로 막아내며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마치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뒤집는 구원자처럼 말이죠. 결국 경기는 LAFC의 1-0 승리로 마무리됐고 1차전에서 손흥민이 4골을 만들어낸 압도적인 영향력 덕분에 LAFC는 큰 부담 없이 다음 라운드인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제작진의 열정을 더 뜨겁게 달궈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